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병준입니다. 자, 5회차 수요 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1월의 마지막 회차라고 판단이 되는데 편성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일단 어, 모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터들이 나왔고 또 올해 첫 출전인 모터들도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만 나오고 한 달 쉬다가 나온 모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성 자체도 어렵고 일단 모터 기력도 까봐야 됩니다. 분명히 화요일 날 안 좋았더라도 정비를 통해서 수요일 날 호전세를 보일 수 있고, 자, 얘는 이 정도면 되겠네라고 했다가 막상 실전에서 부진을 보일 수 있는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찌르기형 선수가 축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매경주 신중하게 기하면서 어, 수요일은 컨디션을 체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목요 경주는 아직까지 편성을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코앞에 닥친 수요 경주부터 프로가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편성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윤곽은 드러나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편성이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경주 같은 경우에는 3파전, 크게 3파전입니다. 김지현 1코스로 활용할 수 있겠고 박종덕이 직접 압박을 나서는 가운데 기록이 제일 빠르게 나온 장영태가 공간 집도를 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김지현이 지금 3번부터가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직전 회차에 원용관이 절절맸고 손지영도 정말 변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편성이 그렇기 때문에 갔는데 여기서 시속을 주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축선별부터 굉장히 좀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일단 기록이 빠른 장영태가 빠르게 접고 들어오면은 본인이 직접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6코스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만 자, 56번 모터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79번 모터가 기본 성능이 양호하기 때문에 저는 복승축은 3번으로 보고 있고 뭐 상황에 따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복승축을 3번을 놓고 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뭐 1번, 5번을 놓고 돌린다. 이거는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순위권의 변수로는 2번 민영건과 6번 권희력인데 5번을 중심으로는 6번, 5번을 중심으로는 6번을 보고 3번을 중심으로는 민영건을 보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머리를 잡는데도 좀 신중함이 요구되고 머리를 잡아도 입상 후보를 압축하기가 주력 주권을 가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은 저는 3번, 5번 동반 입상에 한 표를 먼저 던집니다. 거기에 곁다리로 가는 전략 권해드리면서 기본 가닥은 이렇게 잡고 가되 여기서 변화를 주시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찌르기 형이 축으로 팔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여자도 없는데 왜? 3번 박진서가 가장 기록이 빠르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박진서가 필요에 따라서 휘감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찌르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찌른다라고 한다면 바깥쪽에 위치한 선수들의 선두권 진입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진호 같은 경우는 플라잉 복귀전이고 김국흠은 경기력 난조를 많이 보이고 있고 전두식은 모터가 안 좋기 때문에 바깥쪽에 입상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인코스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왜? 황만주가 오늘 지정훈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황만주가 스타트를 애매하게 전술을 애매하게 끊기 때문에 이동준이 밥상을 차리고 박진서가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권해지는 만큼 일단 찌르경인 만큼 안쪽을 보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고 자, 왜 인코스를 주목하냐고 말씀드렸냐면 자, 찌르경이기 때문에 전술이 겹치거나 공간 침투가 불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나 배당 역시 1번 놓고 1, 2, 3 또는 2, 1, 3 뒤집어서 공략하는 전략을 권해드리면서 일단 박진서를 추리의 중심에 놓고 가지만 박진서를 놓고 가더라도 도전 상대 그리고 뭐 바깥쪽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로서는 안쪽을 보고 있고 특히 황만주를 요주의 인물로 주목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경주 역시나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는 왜 심상철이 축으로 평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지정훈련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침에 9시에 출지표가 나와서 운영본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훑어봅니다. 근데 분명히 심상철 모터 안 좋고 김종민 모터 안 좋고 김민준 모터 안 좋은데 훈련 자체는 양호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심상철이 기록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김종민, 김민준 순이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보는 게 맞는 건가? 이 모터 이게 괜찮은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고 왜 직전의 차도 좋은 모터 가지고 6코스에 있다가 스타트 못해서 배당을 냈습니다. 3착도 못해서 여기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겠고 안쪽에서는 이제 김민찬이 맞불을 놓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심상철이 강하게 나선다면 김태경까지 불러들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인코스가 변수입니다. 왜? 조승민 같은 경우는 자력 승부가 되는 1코스를 배정받았고 서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특히 이번이 여주의 걸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심상철이 오늘 좋긴 좋았지만 정면 대결보다는 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안쪽의 경쟁을 활용해서 공간을 파고드는 그림. 자, 이게 노승민, 서정원, 김민철이 살 수 있겠고 3번은 모터를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록이 너무 안 나왔죠. 자, 5번 중심으로 일단 6번 임태경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림보다는 안쪽에 1번, 2번, 4번이 도전장을 내민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면서 배당 역시도 안쪽, 특히 2번을 목병으로 활용하시면서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사경주는 안지민이 지금 생각보다 가벼운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게는 지정훈련에서 좋은 모터를 배정받고 이 선호 코스를 배정받은 김희용 우승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안지민의 소극적으로 공간을 노린다. 자, 김현덕도 마찬가지로 우승권에 도전합니다. 좋은 모터입니다. 둘 다 좋은 모터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관심을 도와줄 수 있겠고 지정훈련에서는 나머지 선수들이 괜찮았습니다. 안지민보다는 최재형, 곽현성, 유해강이 좋았는데 특히 곽현성이 남다른 승부 의지를 내비쳤지만 최근 흐름은 최재원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5번보다는 4번의 선전을 기대해 보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는데 일단 김현덕 같은 경우에는 휘감기나 휘감아 찌르기밖에 없는데 김희용이 틈을 주지 않는다. 모터가 차이가 나지 않고 안지민이 중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김현덕은 1, 2번 사이로 휘감거나 휘감아 찌르거나 붙어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김희용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축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겠고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배당은 안 팔리는 나머지 선수들로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최재원이 최근에 1번, 2번, 3번 한꺼번에 몰린다. 최재원이 최근에 휘감아 찌르기로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은 최재원 넣고 공략하시고 일단 저는 김희용을 기본축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오경주는 일단 좀 노리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는데요. 이응석이 지금 첫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모터가 괜찮기 때문에 스타트를 앞세워서 강공을 나서겠고 나정호는 일단 3번이 강하게 치고 나오면 이제 휘지를 한 번에 몰아줘라. 나는 휘지로 간다. 또는 이응석이 쫄아서 스타트를 묻어 나온다. 그럼 나정호가 직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주목 선수로 저는 4번 나종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나종호는 오늘 2명입니다. 나종호, 정주현 둘은 모두 승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2번 출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을 중심으로 일단 가고 4번이 안쪽을 파고든다라고 한다면 이응석, 자 4번이 돌려버린다고 한다면 이지수 선두권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움직여 보시고 기련태하고 이동이 맞불을 놓겠는데 자, 두 선수가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같은 경우에는 첫 입상에 성공했는데 보면 안 가고 안 보면 가고
경주는 안 가고 두 번째 경주 가고 그런 걸 봤을 때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확신이 들어야 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태에게 좀 더 이변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서 일단 나종호를 센터 코스 먼저 보시고 이응석과 나종호를 먼저 보시고 이지수까지 추격해서 들어오는 그런 전개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6경주는 자 나옵니다. 정주현이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주현이 가장 유일하게 자력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게 1코스긴 한데 스타트도 그렇고 전술도 그렇고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인 빠지기를 하더라도 분명히 2번이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고 직접 2번이 돌리는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리의 중심에 놓고 가는데 김현현의 모터가 웃고 있습니다. 중하, 하, 중하 살짝 웃고 있는데 자, 그 틈을 반혜진이 파고들어서 선두권에 올라서는 그림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을 먼저 점치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정주현이 찌를 것이냐 아니면 감을 것이냐 감아주면 김현현이 받아먹을 수 있고 찌르면 강자리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변수로 1번과 3번을 묶어 가는데 둘 다 어중간하다. 그러면 차라리 오세준을 3복승으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정훈련에서 의외로 선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둘 다 2번이 1번한테 감겨 죽는데 3번이 따라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좀 탄력적으로 변수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좀 더 좋은 배당은 오세준이 줄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는 정주현과 반혜진의 선두 대결인데 기본 축은 정주현을 놓고 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은 2번, 4번이 아닌 나머지 선수들이 입장을 해야 되는 만큼 이 점을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7경주입니다. 7경주는 자, 뭐 이미 다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박준호 요즘에 박준호 1코스의 박준호 1코스의 김동경 많이 노려갖고 재미를 보는데 자 박준호가 1코스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승일의 움직임은 자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자, 모터 평가가 솔직한 그런 선수인데 중화중화 썼다. 물론 중화중화 썼으면 그 단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아웃코스까지 있기 때문에 안쪽에 먼저 힘을 주는데요. 1번을 보는 이유는 1코스에서 기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씹어 먹겠다고 찍어 누르지 않는 한 혼자서 스타트를 끊고 나와서 인 빠지게 하면 최소 입상을 합니다. 입상을 하는 그런 모터에다가 또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최영재가 아니라 박준호를 추리의 중심에 놓고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고 자 이승일을 버린다라고 한다면 자 플라잉하고 돌아온 염인정 그리고 모터가 어중간한 황희태가 아니라 저는 6번 사재준을 순위권의 변수로 공략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모터가 기본적으로 나머지 3, 4, 5번보다 낮기 때문에 역전극을 통해서 입상의 한 자리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8경주는 일단 인센터 자, 바깥쪽은 변수로 내려놓고 1, 2, 3에 4까지 야 서하모까지 봐야 돼? 근데 서하모가 모터가 괜찮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김민준이 뭐 어떻게 보면은 입 빠지지 않은 선수라고 평가가 되지만 역시나 모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더라도 복승축으로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이용세의 선전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안쪽에 문한나가 있지만 스타트가 이렇게 막 깔끔하게 주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묻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묻어 나오는 게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가볍고 순발력이 좋아서 타이밍이 살짝 늦더라도 끝까지 밀어넣어서 선두권에 올라설 수가 있는데 이용세가 이 늦은 타이밍을 앉아서 구경만 하진 않겠죠. 자, 이용세도 지금 1승밖에 입상 한번 우승 한번 이거밖에 못했기 때문에 목마른 그런 상태입니다.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강공에 나선다고 한다면 바깥쪽을 보는 게 낫고 1번이 가는 것은 이제 찔러서 가는 그림 또는 본인이 직접 자력으로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1번을 볼 거면 아예 1 놓고 쭉 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2 놓고 3 그리고 4번하고 겹치니까 2,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는 1, 2번이 박터지게 싸우는 그림입니다. 자, 1번, 2번 못 넘어가. 그러면 선회가 밀리겠죠? 3번이 찌르고 들어와서 주특기는 기본적으로 김민진의 주특기는 찌르기입니다. 찌르기이기 때문에 역습이 통할 수 있는 만큼
한번 넣고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구경주입니다. 좀 고민했습니다. 여기도 사실상 배민의 121번 모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이진우 플라잉하고 왔고 박민성 기교 부족하고 강현기 순발력 떨어지죠. 여기 두 개 아웃코스. 그나마 모터는 둘이 좋습니다. 모터는 괜찮은데 아웃코스 안쪽은 모터가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나마 배민이 의지를 보였고 1코스이기 때문에 1번을 축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경주 이진우가 아웃코스에서 부진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인코스니까 이제 공간 침투에 나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강현기를 비롯해서 6번까지 달려드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일단 아웃코스는 좀 취약한 그런 상황이고 찌르기 전술 쪽으로 겹치고 순발력이 떨어진다면 일단 이진우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터지는 그림은 강현길의 기습입니다. 기습 바깥쪽 5번, 6번과 묶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배민을 놓고 가더라도 주력 주권 선별이 까다롭고 그리고 강연길 놓고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바깥쪽 4, 5, 6번을 조합해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경주입니다. 저는 사실상 여기도 뭐 이하리 고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10, 11 10, 11까지 어려운데 이제 11경주는 그냥 그나마 좀 우열이 드러나서 뺐고 10경주 같은 경우에는 김민기라고 김정민이 여기도 아웃코스입니다. 아웃코스기 때문에 부담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상현하고 서정원은 모토가 우수한 상황인데 둘은 또 인코스 2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일단이 있습니다. 인코스지만 모터 불안한 그리고 전술도 불안하고 여기도 모터가 좋은데 경기력이 불안한 여기는 기량은 우수한데 코스의 부담 그렇기 때문에 좀 중심을 어디에 잡고 가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좀 공격적으로 김국흠과 서정원을 놓고 배당을 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기습 서정원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안쪽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찢어서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0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현장에서 선과 투자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오늘 경주 중에 가장 어려운 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1경주는 왜? 전두식이 1코스를 배정받았습니다. 근데 직전의 차도 1코스에서 스타트가 늦어서 3차기에 그쳤습니다. 겨우겨우 3차.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좋지 않다. 모터까지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김민천을 상대로 김경일이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천이 전두식을 상대로 깔끔하게 휘감고 김경일이 안쪽을 파고든다. 동반 입상 한 체대에서 동반 입상 딱 끝나는 상황이고 김민천이 스타트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끊고 있기 때문에 김경일이 덮는다라고 한다면 3번을 중심으로 바깥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타트를 주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김경일이 압박을 할 수도 있는 만큼 바깥쪽에 있는 김지현, 김동경, 김지훈 중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5번과 6번이 좋은 배당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로 눈여겨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12경주입니다. 심상철 104번 모터 생각보다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경주 5코스 출전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고 가야 되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상철이 피가 맞준다라고 한다면 최진혁과 이동준, 안지민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찔렀을 때인데요. 이게 안쪽에 9번선은 지금 첫 출전에 모터가 좋지 않아서 고민이 되지만 전동욱은 훈련이 양호했습니다. 옆자리에 심상철이 있는데 내가 스타트를 안 해. 이거는 완전 포기죠. 뭐 거의 9번 찔릴 때 찔리더라도 9번선을 스타트로 찍어 누른다고 한다면 인바디 같은 휘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요 그림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요 그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는 저는 최진혁 옆자리에 최진혁 이동준 안지민이 전술적으로도 우위지만 최진혁이 조건을 잡을 수 있는 만큼 때리고 받치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심상철을 인정했을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고, 아니다라고 한다면 최진혁과 전동욱 중심으로 배당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시에 부러져야 2착으로 내려앉고 3착으로 부러져야 배당이 나오겠죠. 13경주는 일단 여기도 파전 안쪽의 경쟁이고 사실상 정인교까지 변수로 좀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혼전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좀 더 우열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1번과 3번의 우승 대결 구도죠. 홍기철은 플라잉 복귀전입니다. 그리고 순발력이 부족합니다. 자, 찌르기가 오늘 뭐 차분하게 붙어 공간을 파고들어서 연습에서는 됐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구경만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약하게 보고 서희도 모터의 궁합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두 선수의 경쟁이라고 봅니다. 자, 노래하는 이지수, 드럼 치는 장영태, 경정 동아리 연주 동아리 두 멤버인데 일단 장영태의 움직임을 앞선 경주에서 좀 체크를 해야겠지만 이지수의 순발력이 일단 홍기철을 발판 삼아서 방패 삼아서 7번 모터라고 한다면 또 이지수가 1코스 성적이 가장 승률이 높기 때문에 장영태가 공간을 노리거나 붙어 돌면 이지수가 땡큐입니다. 내선을 내주지 않는 한 이지수가 유리한 전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만큼 저는 이 그림을 먼저 보면서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전략을 보내드리겠고 말씀드린 요 정인교가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정인교도 지금 물 올랐죠. 초반에 바짝 벌어가자 요 의지기 때문에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자, 14경주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민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김도희의 장착한 113번 모터가 그렇게 좋은 모터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의심을 했는데 컨디션이 문제가 없는 만큼 축으로 인정. 자, 그냥 인정 편해졌습니다. 인정하면 되겠고 나머지 선수들이 선두권 진입을 노리겠는데 자, 기록으로 봤을 때는 5번과의 동반 입상을 가장 먼저 멈춰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아웃코스죠. 아무리 추격을 잘하고 와서 잡는 건 잘한다고 해도 후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태경이나 김승택의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되는데 김승택이 요즘에 스타트를 의지를 보이지만 연습에서만 그렇지 실전에서는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태경을 대안으로 먼저 보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고 자 역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은 변수나 복병으로 기습 작전에 나설 수 있는 복병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김도희를 축으로 가져가는 것이 전공법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1-3과 1호로 가는 그런 14경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일이 모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1코스의 반해진이냐 이번 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 나종호의 우승 대결이냐 이걸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승일도 있고 조기태도 있고 한원도 있지만 저는 이 선수들보다는 6번 김희용의 모터 24번 모터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만큼 순위권의 변수로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 원론적으로 1-3이냐 3-1이냐 요거 놓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해진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종호의 101번 모터도 좋지만 반해진의 148번 모터 어성규, 반해진, 정세혁, 김태규, 김동민까지 좋았기 때문에 일단 나종호가 눈에 쏙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스타트가 일자로 나온다. 반해진 1코스 좀 탑니다. 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손을 들어주면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16경주 같은 경우는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라고 추천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체크 포인트가 많습니다. 일단 김동민 과연 모터가 안 좋은가? 모터를 체크해야 되고 세재준 코스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승 후보인가? 김동민을 찍어 누를 수 있는가? 또 이동은 자, 지금 김지영이 원래 3코스였는데 대타 출전하고 있습니다. 3번은 복병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가 체크해야 되고 정주현은 제가 오늘 정주현 나종호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우승 후보로 안쪽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움직임인가 여기에 김민준과 김현덕은 자 노련미와 모터로 아웃코스 극복을 노리겠는데 일단 김동민이 살아나면 또 기습을 나설 수 있고 김동민이 부진을 틈타서 사재준이 먹을 수 있고 자 이동은 입상을 목표로 공간을 노리겠고 정주현은 4코스에서 한번 기습을 때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봐야 되고 여기도 입상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혼전이 불가피한 그런 편성입니다. 역시나 16경주도
현장에서 정과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편성인 만큼 여기 입상 후보 압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마지막 17경주는 김한석을 믿고 가겠습니다. 자, 기록도 잘 나왔고 1코스 2점을 안고 있다라는 점. 바깥쪽에 뭐 스타트 승부를 선호하는 전력이 있지만 아웃코스에 나머지 선수들은 못 순발력이 떨어지거나 의지에 비해서 좀 날카로운 맛이 떨어지는 만큼 1번을 놓고 착 선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일단 최영재, 이응석, 김현현은 전반적으로 체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일단 지종훈련에서 좋았던 게 곽현성 그리고 위치가 좋은 게 강현길입니다. 자, 기록도 빠르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강현길의 공간 침투, 동반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곽현성이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시즌 입상 앞선 경주 5코스 바깥쪽 출전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입상이 불발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야말로 첫 입상을 목표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자, 일단 1놓고 만인주권 살 수 없기 때문에 옆자리로 원투쓰리 MBC로 압축을 합니다만 자, 2번도 그렇고 3번도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4, 5, 6번에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배당이 너무 쏠리고 불안감이 느껴진다. 이거는 굳이 전공법을 갈 필요 없습니다. 이변 전략도 또 순위권의 변수도 염두에 두시면서 최종적인 축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남은 한 자리를 선별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되고 지금 1월이 끝나고 이제 2월이 옵니다. 자, 2024년 갑진년 송룡회가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과연 처음에 세운 계획이 또 목표가 잘 세워지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는 구독자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화 쾌속정이나 애를 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문자 신청하실 때 파워레이스는 회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뭐 다른 것처럼 막 비밀번호가 막 뭐 섞어서 막 뭐 대문자에 숫자에 뭐 특수기호 없습니다. 비밀번호도 네 자리고 핸드폰 번호하고 이름하고 공호만 있으면 간편하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파워레이스 안내 받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금방 합니다. 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시고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파워레이스를 활용하시는 그런 전략 보내드리겠고 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만 자, 속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 경정 톡톡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